가스 현물가 2.96이라 그랬는데 정확히는 2.9595입니다. 정확히는 2.9595 US 달러로 그렇게 지난주에 끝이 났죠. 뭐 대략 뭐 반올림에서 2.96 이렇게 봐도 되죠. 2.959니까 보면 이제 천연가스가 특히 심한데 뭐 저는 원유나 뭐 구리 그리고 옥수수 밀뭐 골고루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 이쪽 ETF, ETN 쪽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은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써서 그렇죠. 뭐 레버리지 과도하게 쓰는데 뭐 많이들 하는 거 보면 보이라고 홀드도 2배 수죠. 레버리지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 뭐 계좌가 쉽게 뭐 녹아버리는 거죠. 한두 번 맞으면 뭐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초보자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제 물타기 전략으로 하니까 많이 손해가 결국 커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가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그만두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이 천연가스 쪽에서는 전에는 물타기 전략을 주로 썼던 거죠. 좋은 말로 하면은 뭐 분할해서 들어간다, 분할 매매. 그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매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 전략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10% 떨어지니까 들어가고 또 20% 떨어지니까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물론 그게 자본이 무한대로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자본은 제한돼 있고 또 계좌의 금액도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부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용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물타기 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것도 뭐 한 주나 두 주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번 천연가스가 추세가 바뀌지 않고 가면 몇 달 동안 가죠.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만약에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물타기를 연이어서 했다. 그러면 상당히 큰 피해가 나게 되는 거죠. 네, 뭐 물타기를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니까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물타기 전략으로 이익을 내다 보면은 결국은 뭐 언젠가는 그 물타기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연이어서 뭐 작년, 재작년 할 거 없이 연이어서 물타기식으로 분할 매매로 많이 했지만은 결국 분할 매매의 단점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특히 요 원대봉으로 봤을 때 지난 요 7월 달에 중순에 이렇게 한번 피크 찍었을 때 4불 넘어갔죠. 현물가에서. 이렇게 4불 넘어갔을 때 거의 4불 06까지 갔는데 이렇게 이제 7월 초 중순에 이렇게 4불 때 타치하는 바람에 뭐 7월 8월 사이에 분명히 뭐 4불 때 갈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이때 아마 연달아서 물타기식으로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피해를 받겠죠. 네. 뭐 꼭 원대봉을 안 보더라도 12시간 봉으로 보면 극히 최근에 이 8월 움직임만 보더라도 불과 뭐 8월 초순, 뭐 7월 말 정도의 가격이 3불 14, 15 그랬죠.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타기 전략을 썼다면은 2불 60대까지 내려갔으니까 물론 뭐 한번 그렇게 많이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물타기를 했다면은 평단가가 아주 그야말로 3불대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롱 같은 경우에 2불 60대에서 물타기를 했다면은 충분히 평단가가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불 90대 넘어서 3불 다시 찍었을 때 수익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물타기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마이너스 때 딱 한 번 들어간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50% 마이너스 됐을 경우에 딱 한 번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일단은 피해 액수가 커지진 않습니다. 네. 만약 물타기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근데 어쨌거나 이 천연가스 문제가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많죠. 뭐 기상예보, 뭐 허리케인,
뭐 LNG 수출에 관련된 어떤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전쟁 이슈,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변수, 유럽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뭐 어느 순간에 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더보다는 정보력에 있어서 밀리고, 그리고 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해증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투자에서 그 변동성 때문에, 결국은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개미 투자자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죠.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뭐 현재 거래하는 회사에 물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선물 쪽 포함해서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사람은 거의 한 자리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 대상이. 그것도 1년,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만약에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중장기 아주 그쪽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극소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 자리 숫자만 결국은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또 크고요. 몇 번 수익이 나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과신을 하게 되죠. 네. 과신해서 그 베팅을 또 키우는 경향도 있고, 물론 손실이 크게 나도 또 키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전 심리가 물타기 전략하고 합쳐지면서 아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없어지는 사람이 많죠. 주변에 이 천연가스 쪽, 원유도 마찬가지지만, 원유, 이런 원자재 시장 투자하고서 꾸준하게 이익을 보고, 뭐,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제 경험 자체로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원자재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뭐, 앞으로 10년 후까지 계속 투자하게 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10년 후면은 투자를 접고 없어질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죠. 뭐 단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네. 어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10년 뭐 이런 식으로 유지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물타기 매매, 레버리지적인 그 ATF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손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많죠. 네. 되도록이면 하여튼 그래서 제가 현금 투자 위주로 해야 되고, 물타기식 매매는 피해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갖는 구조적 손실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이런 데서 원자재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이 성공하기 상당히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말이라 하여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하여튼 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만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유나 옥수수, 밀, 뭐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손해로 나가진 않았는데, 천연가스는 뭐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뭐 아직, 원칙을 아직까지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